오늘 이제 컴퓨터 실무 과정입니다. 엑셀과 파워포인트라는 과정으로 오늘 이제 개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 일정표를 보시면은 오늘 5월 24일 날 시작을 해서 7월 31일, 7월 말까지 해서 20일간이니까 꽤 오랜 기간이에요. 60시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파워포인트를 열흘간 30시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엑셀을 30시간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에 보시면은 우리 목차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목차 표지 넘기시면은 왼쪽에 파워포인트 목차, 오른쪽에 엑셀의 목차 차례가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학습 내용은 파워포인트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은 아니고요. 파워포인트를 그래도 내가 해봤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용어를 쓰면서 얘기를 하면 그건 알아는 들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미있게 하다 보면 내가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파워포인트 잘하시면요 부수입 생겨요. 부수 생겨요. 왜냐면 파워포인트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좀 만들어 달래요. 돈을 드릴 테니까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강의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뭐 파워포인트를 제작하는 비용을 뭐 1억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강의를 좀 쉬더라도 그거를 하겠지만은 아무리 비용을 많이 받더라도 저는 강의하는 게 더 좋다 보니까 강의를 위주로 많이 해요. 짬날 때 뭐 제가 도와드리긴 하지, 돈을 안 받고. 근데 여러분들은 배우셔가지고 부업하셔도 돼요. 투자. 그만큼 엑셀은 메리트 있는 내용입니다.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소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파워포인트를 시작하는 과정은 시작 버튼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 들어가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가셔서 여기에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실행하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프로그램, 시작 누르면 바로 있죠? 시작은 제일 왼쪽에 동글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시작 아이콘이라 그래요. 그 시작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제일 아래줄에 CTRL, 컨트롤 키, ALT, ALT 키 사이에 로고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 누르셔도 시작이 됩니다. 그게 양쪽에 하나씩 있어요. 시작 누르시면 검색 단추가 하나 있고 그 위에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그럼 클릭하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폴더들이 보이고 파일이 있고 폴더가 보이는데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파워포인트 2010 하고 있거든요. 네. 얘를 실행하시면 돼. 시작 버튼 눌러서 여기 파워포인트를 제가 아까 고정을 시켜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 바탕화면에도 그 여러분 댁에는 바탕화면에 없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없는 거예요, 바탕화면에. 근데 이제 교육 특성상 꺼내 놓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없으면 아까 있는 여기 모든 프로그램 목록에 있는 얘를 밖으로 끌고 가지는 마세요. 그럼 여기 사라져요.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복사,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누르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하나 붙을 거예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꺼내놓고 쓰셔도 되고, 엑셀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렇게 창이 뜨면 오케이, 성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잘 되셨나?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니터, 와이드 모니터하고 다르게 옛날 화면 구조처럼 생겼어요. 이 화면은요. 근데 이게 2010이고요. 2013부터는 엑셀이 파워포인트 2013, 2016이 있는데 얘네들은 보세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 상단에 디자인이라는 글자가 있나 확인해 보세요. 저 꼭대기에 디자인 있죠? 클릭하셔가지고
페이지 설정. 왼쪽에 페이지 설정. 이게 또 2016은 페이지 설정이 오른쪽에 있어요. 2010이니까 왼쪽에 있더라고. 그럼 클릭하시면 여기에 4대3 비율이라고 떠 있네요. 그렇죠? 얘를 클릭하시면 요 화살표 보이세요? 화살표? 화살표 보이세요? 여기? 요 화살표가 뭐냐면 펼치 목록이라 그래요. 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 눌러가지고 16대9 우리 지금 사용하는 모니터가 16대9잖아요. 텔레비전도 16대9 와이드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누르면 좀 널찍하게 나와요. 아까하고 달리 2013서부터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창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오리엔테이션 할 때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요 창은 아니라 아까 창 요렇게 작은 거 이렇게 보였던 거죠. 제가 아까 작업했던 게 요건데요. 자, 이렇게 이게 넓잖아요. 그렇죠? 넓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수업 시간마다 이제 하나하나 쓸 겁니다. 글자 쓴 거예요. 글자 이렇게 다. 여러분도 이렇게 그림 가져와서 글자 쓰고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 선도 그려놓은 건데 이렇게 해갖고 똑같은 내용인데 글자만 좀 약간 다르잖아요. 이런 거 금방 해요. 이거는 노동이지 노동. 기술이 아니라 이런 것도 우리가 할 거고 다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는 어떤 프로그램이냐 라는 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교재 보시면 2페이지에 파워포인트를 실행하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게 하자 라고 써 있습니다. 교재 이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은 뭐 하는 거다?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다. 프레젠테이션. 다른 말로는 뭐다? 표현한다 그런 얘기예요. 영어로는 프레젠테이션이고 우리말로는 표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남한테 전달을 해줘야죠. 세종대왕께서는 나란 말씀이 딩기게 달라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그래서 한글을 창제하셨어요. 표현을 못하니까 표현하라고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자국어를 이용하던 어떤 걸 이용하더라도 뭐 그림이나 영상이나 오디오나 도형이나 애니메이션 기법들을 막 이용해 가지고 표현을 하세요 라고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예전에 영화에도 그런 거 있었죠. 스케치북에다 글 써가지고 뭐 사랑합니다 하고 표현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프레젠테이션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누가 스케치북에다 종이 적어가지고 하면 감동 받겠습니까? 몰라. 애기가 초등학교 다니는 저학년 어린 아이가 우리 자녀가 어버이날 때 엄마 사랑해요 라고 스케치북에다 꼬물꼬물 글씨 써갖고 보여주면 왈칵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겠지만은 누구한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도 끝났지만 평창올림픽 우리가 준비한다고 꽤 오랜 기간 동안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창올림픽에다 우리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장면들 방송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대변인으로 나왔던 그분, 영어 잘하시는 분이 EBS에서 영어 교육 방송하고 그러던데. 예. 그러면 그때 만든 프레젠테이션 데이터는요, 파워포인트로 만들지는 않고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하겠죠. 근데 파워포인트가 제일 만만한 거라. 보시면 글자도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삽입이라는 메뉴가 저 상단에 있을 겁니다. 삽입 탭이라고 불러요. 삽입 탭.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표,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 링크, 텍스트, 기호, 미디어 이런 거 보이세요? 네. 이걸 그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지 그룹에 있는 그림 항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있는 스마트 아트 항목 이렇게 표현합니다. 급할 때는 그냥 머리글 바닥글 클릭하세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텍스트 그룹에 있는 머리글 바닥글 항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 있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얘한테 집어넣어야죠.
사진도 집어넣어야 되고 글자도 기호도 넣어야 되고 비디오 오디오도 넣어야 되고 이런 걸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처리를 해가지고 막 이게 날아오기도 할 수 있어. 막 굴조가 날아와 올라오기도 할 수 있고 닦아내기도 할 수 있고 나타나기도 할 수 있고 날아오기가 제일 편하겠다. 근데 이거 날아오기 하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 올라오잖아. 그럼 효과 옵션에 가서 여기 효과 옵션에 가서 왼쪽에서 날아와라 그럼 왼쪽에서 날아와요. 위에서 그럼 위에서 내려올 수 있고. 그럼 밑에 있는 글자는 얘는 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뺑그르르 돌면서 글자가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올라오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쇼라는 메뉴에 가서 쇼를 쫙 하는 거죠. 글자가 이렇게 쫙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별건 아닌데 이렇게 슬라이드 쇼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OT 할 때 그렇게 했던 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내용 중에 몇 글자만 고치면 또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고쳐갖고 쓰면 돼요. 저도 아주 예전에는 파워포인트로 부업을 많이 했었어요. 광고를 제작가 될래요. 광고. 그러니까 지역에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 큰 텔레비전을 놓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 그 음식점들 있지 않습니까? 상가에서 하나를 만들어요. 파워포인트로 한 4-5 슬라이드 정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광고를 해주겠다. 은행에다 이렇게. 은행에 많은 사람들 다니니까. 그래서 100만 원을 받았대요. 광고를 이제 맡으러 다니는 사람이 저한테 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로 제작을 해달라. 그리고 은행에다 또 광고비를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고 또 자기가 이렇게 일부 갖고 1년 동안 광고를 잘 만들어서 줬는데 1년 지나니까 연락이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파워포인트를 배워서 자기가 만드는 거야. 저한테 돈 주기 싫은 거지. 저거 금방 만들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 학원 가서 배웠나 봐. 그 사장님, 사장님 왜 연락이 없어요? 했더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로요. 제가 직접 만들어요 요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축하드립니다. 그랬지. 그 사람은 저한테 줄 돈을 자기가 갖는 거죠. 그렇죠? 전 졸지에 이제 부업이 사라졌지. 그래가지고 한 15개 정도를 만들었어요. 한 해. 그럼 30만 원씩 15개면 얼마입니까? 많이 벌었죠. 그렇죠. 근데 꾸준히 하면 좋은데 사장님이 이제 꾀가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교육기관에서도 파워포인트로 뭐를 발표 자료를 만들어 달래요. 당연히 무상으로 해드리죠. 제가 강의하는 곳이니까.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또 만들어 달래요. 한 3년 지나니까. 그래서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2010 버전서부터일 거야. 2010 버전 여기서부터인가 2007 버전서부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하시나 속으로 다른 분이 이걸 맡아서 제작을 하시나 봤더니 직원이 직접 하는 거야. 2007부터 2007하고 2010하고 비슷해요. 기능이 너무 좋아진 거야. 포토샵 기능 같은 게 다 들어있어요. 여기 너무 편하게. 그러니까 굳이 전문가한테 맡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를 잘 모르는 직원들도 뚝딱뚝딱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에 가서 발표도 하고 잘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어떤 경우에 쓰면 될까요? 강의에 이제 전념하면 되죠. 예. 그럼 여러분도 잘 배우셔가지고, 뭐 뚝딱 만들어가지고 회사 뭐 홍보 같은 거 할 때도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가 잘 돼 보세요. 회사에서 싫은 소리 안 할 거 아닙니까? 뭐라도 이렇게 생기면 주겠지.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프레젠테이션 1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 공간을 책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3페이지에 외우진 마세요. 제목이 있는 곳이라 해서 제목줄이라 그래요. 제목줄. 그 다음에 저 오른쪽 끝에 가면 닫기 이런 건 아시죠? 네. 여기를 창 조절 단추라 그래요. 그런데 이 창을 우리가 조절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요거 이전 크기 전체 창 이렇게 하죠? 이거는 1995년도 기술이에요.
여기 보이세요? 제목줄, 제목줄? 이 제목줄을 더블 클릭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나요. 이건 98년도 기술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제목줄을 잡아 당겨 보세요. 제목줄을 잡아 당기면 뚝 떨어져요. 그러다가 얘를 왼쪽 벽에다 딱 붙이거나, 그 왼쪽에 파워포인트 반, 오른쪽에 메모장 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얘를 왼쪽에다 붙이고 얘를 오른쪽에다 갖다 붙이고, 그럼 왼쪽 반, 오른쪽 반, 왼쪽에 한글, 오른쪽에 파워포인트. 그러다가 얘를 갖다 이제 천장에다, 저 꼭대기에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요 덜컹 하고 붙어요. 이게 2007 버전입니다. 2007년도 기술이에요. 윈도우 7이 나왔던 2007년에 이렇게 이제 이런 기술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로도 돼요. 로고키 있죠, 로고키. 로고키 누르시고 왼쪽, 로고키 누르고 오른쪽, 로고키 누르고 위쪽. 방향키. 우리 키보드에 보면 방향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고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그럼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다시 중간에, 다시 오른쪽, 그리고 위쪽. 아래로 내리시면 훅 내려갑니다. 그때 마우스로 다시 클릭하면 올라오겠죠, 뭐 이렇게. 그래서 창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왼쪽에 보시면 파일, 홈, 삽입이라는 메뉴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홈 메뉴라고 부르는데, 삽입 메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탭 구조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탭.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예, TAB라고 써 있는 게 있잖아요. 그 탭 키 누른다고 하는데, 그 탭 구조라 그래, 탭 구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항목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린 탭 구조라 그래서 홈 탭, 삽입 탭, 탭이라고 불러요. 그냥 홈 메뉴, 삽입 메뉴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홈을 누르면 홈에 연관된 메뉴가 쫙 펼쳐지고,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 슬라이드 쇼와 연관된 메뉴가 쫙 펼쳐지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나오거든요. 예, 파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파일은. 근데 나머지는 누를 때마다 어떻게 돼요? 옆으로 이렇게 길게 펼쳐지잖아요. 이거를 리본 메뉴라고 부릅니다. 리본 메뉴.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그냥 뭐가 펼쳐졌으니까 누르세요 그러면 되는데, 교재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자 오른쪽 끝에 있는 거 누르세요 이렇게 교재는 안 써 있잖아. 그러니까 작업 표시를 더블 클릭하면, 제목 표시를 뭐 어떻게 하면, 창 조절 단추에서 어떤 거를 클릭하면, 그 다음에 홈 탭에 있는 뭐 글꼴 그룹에 있는 어떤 거를 클릭하면 뭐 리본 메뉴상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를 좀 아셔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거 다 어떻게 외워? 파워포인트는요, 나이가 들면 배우기가 진짜 힘들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뭐가 너무 많아. 펼쳐져 있는데.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얘야. 없잖아, 몇 개. 위에도 몇 개 없잖아. 아래도 없잖아. 아예 깨끗하잖아. 근데 보세요. 뭐 잘 자란 게 위에도 있지, 오른쪽에도 있지, 밑에도 있지. 밑에 보면 창이 커지고 작아지고 뭐 별거 다 있지. 뭐 눈금자도 보이지, 센티미터도 보이지, 이런 거. 어떤 분은 또 잘못 눌러가지고 막 이런 것도 눌러놨어. 정신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혹시나 이게 궁금했는데 이게 왜 튀어나와 있지, 나는 이렇게 정신없지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야. 복이라는 메뉴에 가면 이래 볼 수 있고 저래 볼 수가 있어요. 보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보기 메뉴. 보기 탭을 누르시면 기본 보기, 뭐 여러 슬라이드 보기. 근데 여러 슬라이드 볼 게 없네, 하나밖에 없어서.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해도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는데, 얘가 보기 싫은 거나 이런 거. 그러면 여기 안내선, 눈금자, 저 위에 눈금자, 센티미터 눈금자, 눈금선, 안내선, 이런 거 보이시나요? 네.
예. 근데 이게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지. 개발자가. 예전에 이거 없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모니터에다가요, 연필로 그렸어요. 자대고. 그래서 누가 막 빡빡 지워. 그러면 이제 난리 나니까 또 그려야 돼. 색연필로 그리고, 매직으로 그리면 또 안 돼. 모니터 안 지워져. 막 난리 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안내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얘를요, 이동할 수도 있어요. 이동도 할 수도 있고요. 얘를 복사도 할 수 있어요. 얘를 복사도 할 수 있어. 엉뚱한 게 복사됩니다. 얘를 끌고 다니면 이동입니다.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끌고 가면요, 복사가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끌고 가면 복사가 돼요. 이제 문제는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얘를 지워야 되잖아. 또 밖으로 끌고 버리면 돼요. 밖에다 버리면 사라집니다. 얘는 못 버려요. 하나 남은 거는 안 보면 되지 뭐. 안 보면 되지. 눈금선은 뭐냐면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도형 같은 걸 그릴 때 여기 크게 맞춰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이제 그리면 칸칸마다 배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간격에 맞춰서 뭐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눈금자는 뭐냐면 센티미터 자예요. 가운데 0서부터 오른쪽으로 얼마? 12cm가 좀 벗어난 것 같은데, 그 왼쪽에서 중간에서 왼쪽으로 12cm 벗어나고 오른쪽으로 12cm 좀 벗어나고 12.5cm, 그러니까 이게 25cm 정도 될 거예요. 25cm. 25cm면 얼마야? A4용지가 긴 면이 29.7cm거든요. 좁은 면이 21cm고. 그러니까 얘를 인쇄하면 A4용지보다는 좀 작게 나오는 거죠. 아까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디자인. 여기 가보면 A4용지로 세팅하는 것도 있어요. A4용지로. 이게 A4용지입니다. 회의 설정을 화면 슬라이드로 하지 말고 A4용지로 세팅해 버릴 수도 있어요. A3 용지로 세팅할 수 있어요. A3. A3는 A4보다 더 크잖아요. A3 용지로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가로가 얼마, 너비가 얼마, 높이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연습하는 거니까요. 자, 보기에 가면 눈금자가 필요할 때가 있고,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좀 빼놓을게요. 간혹 이 흑백 클릭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보기에 가서 이 흑백을 누르지 마시라고. 그럼 모든 글자가 다 흑백으로 나와요. 컬러가 안 들어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컬러로 안 들어온대. 난리가 났대요. 흑백으로 해놨잖아, 본인이. 예. 회색조는 또 뭡니까? 흑백은 까맣고 하얀 게 흑백이고, 회색조는 뭐예요? 명암이 있는 거, 명암. 옛날 우리 흑백 사진처럼 보이는 거 있죠?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회색조 말고, 검정색, 흰색 두 가지가 아니라 어둡고 밝기가 있는 흑백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회색조고요. 흑백은 까맣고 하얀 거 두 개밖에 없는 거. 중간색이 없는 거. 컬러로 놓고 보시면 제일 좋죠. 컬러로.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보는 겁니다. 3페이지 내용이, 오휴, 이거 설명하려면 집에 못 가. 근데 한 번쯤은 들여다 보셔야 돼요. 한 번쯤 들여다 보셔야 돼요. 예. 넘겨볼게요. 지금 4페이지 보시면은 레이아웃이란 말이 나와요. 레이아웃. 자, 홈 한번 가보세요. 홈. 홈이라는 말이 뭡니까? 홈? 홈. 이 사전적인 제1뜻은 집이죠.
우리 컴퓨터에서는 집이란 뜻으로 쓰인 적은 없어요. 처음이란 뜻이에요. 처음. 그리고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적인 내용 뭐 이런 거 기초 같은 이런 걸 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글은 뭐냐면 첫 번째로 나오는 화면 이걸 홈페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키보드에서 홈이라는 키가 있잖아요. 얘 누르면 앞으로 차고 와요. 앞으로 처음으로 온다고. 홈키를 누르면 앞으로 평 온다고 이렇게. 여기다가 홈키를 누르면 앞으로 휙 온다고 이렇게. 엔드키 누르면 뒤로 가고. 그래서 홈이라는 메뉴를 가서 보시면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앞에다 놓은 거야. 홈.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홈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새 슬라이드. 그런데 잘 보시면 새 슬라이드가 위아래가 있죠. 위에는 그림만 돼 있는 새 슬라이드가 있고요. 아래는 글씨가 있는데 화살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붙여넣기도 그래요. 붙여넣기란 그림이 하나 있고 붙여넣기란 글자의 화살표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 정렬은 그림하고 글자 화살표가 하나예요. 아까 얘는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어떤 건 붙어 있어요. 달라요. 또 근데 중요한 거는 화살표가 있다는 거죠. 화살표가 있다는 거는 누르면 뭔가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눈치는 채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면 무조건 화살표가 있는 걸 누르면 뭔가가 있겠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화살표를 누르면 뭔가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올라가고 내려가든지 간에. 예. 근데 아까 이 슬라이드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거? 여기 새 슬라이드 구조 중에 뭐였던 구조인지 아세요? 제목이었어요. 제목은 맨 앞에 한번 나오고요. 맨 뒤에 한번 나오면 끝나요. 중간에 안 나와도 돼요. 표지야, 표지. 맨 앞장, 뒷장. 급하면 앞장만 쓰면 돼. 뒷장은 안 써도 돼. 그 다음부터는 얘를 안 쓰고 요거를 써요. 제목 및 내용. 그럼 매번 새 슬라이드에 가서 제목 및 내용 클릭하기 귀찮잖아요. 그럴 때 새 슬라이드 글자 위에는 요거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르면 똑같은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새 슬라이드에 가면 나는 요렇게 바꿀 거야. 컨텐츠 두 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 놓고 새 슬라이드 위에 있는 그림을 누르면 얘가 똑같은 게 또 나와. 그러니까 슬라이드 구조를 바꾸고 싶을 때는 새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어떤 구조를 만들지를 추가하시면 돼요. 여기다 삽입하시면 되고, 그렇게 바뀐 구조를 또 집어넣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위에 있는 그림만 누르면 똑같은 게 다시 튀어나온다. 매번 가서 클릭하지 마시고 위에 걸 누르시면 똑같은 게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거는 이렇게 돼 있는 구조가 있잖아요. 이렇게 구조를 바꾸고 싶어. 어떤 구조로? 이 구조로 바꾸고 싶어. 그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추가가 되고 기존의 구조는 살아있잖아요. 그럼 기존의 구조를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다가 제목을 썼어. 내용도 썼어. 다 썼단 말이야. 근데 구조를 요거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레이아웃에 가서 바꾸면 돼요. 새로운 걸 추가해가 거기다 꾸겨 넣지 말고, 고생스럽게 하지 말고,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레이아웃 구조 형태를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바꾸면 돌아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얘는 제목이 있고 내용이 있는 구조였는데 제목만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용이 어디 갈까? 내용은 그래도 살아있어야지. 내가 써놓은 건데 없어지면 안 되지. 내가 안 썼으면 구조를 바꾸면 구조가 바뀌어요. 그러나 내용을 입력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입력한 내용을 구조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내용은 살려줘야지. 네.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형태로 만들고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제목 및 내용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뭐 목차를 만들고 우리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한국 철도의 최고라고 쓰고 최북단역 글자를 쓰면 되죠. 글자 쓰는 건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자, 세 가지를 한국철도의 최고의 내용으로 내가 표현하고 싶어요. 최북단역, 최남단역, 제일 높은 고지대에 있는 역,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주고 싶을 때는 사실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요. 동글뱅이 세 개를 보여주죠. 여기다 원을 그린다고, 원.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원을 이렇게 그려요. 하나, 둘, 셋. 여기다가 최북단역, 여기 최남단역, 최고대지역 이런 식으로 원에다 집어넣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글자로 쭉 쓰는 경우도 있지만 글자로만 쓰면 가독성이 좀 떨어지거든. 예쁘지가 않대. 그래서 도형이나 이런 그림 같은 걸 만들어서 막 작업을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린 그건 뭐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럼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발표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발표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슬라이드 쇼라는 메뉴에 가서 지금부터 발표해라, 처음부터 발표해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발표를 누르면 아까 애니메이션 뭐 했었죠? 그래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거나 마우스를 클릭하면 뭐 툭 나타나고, 이때 스피커까지 있었으면 굉장할 겁니다. 쉿 이런 소리도 나요. 뭐 글자가 막 뺑 돌고 또 그 다음 글자가 돌고 다음 글자가 툭 나오고. 근데 이 글자가 그냥 보세요. 툭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툭 튀어나오니까 안 이쁜 거라.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애니메이션에 가서 이 제목은 여기 보면 종류가 많아. 바운드가 될 수 있어. 통통통통통통 튀게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전할 수도 있어. 회전할 수도 있어. 이런 회전도 있고, 뺑뺑뺑 도는 회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아래쪽에다가는 또 다른 효과를 줄 수 있어. 뭐를 해볼까? 여기 맞네. 이 바운드를 튀면 또 재밌어요. 이렇게 통통통통통통통 튀면서 내려가. 보실래요? 뺑 돌죠? 통통통 튀어 내려가. 어떤 효과음을 넣어주면 더 재밌겠지. 콩콩콩콩 뭐 이런 소리. 예. 이런 식으로도 막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잘못 효과를 넣으면 역효과나 안 이쁘다고 막 비난의 화살표가 막 날라올 수 있겠죠. 그랬더니 여기 뭐 1, 2, 3, 4가 생겼어요. 요 순서대로 뭐가 된다는 뜻인가 봐. 이게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른쪽에 애니메이션 창을 가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삭제해도 돼요. 나 애니메이션 안 할래? 그럼 애니메이션 제거가 됩니다. 애니메이션 제거가 돼가지고 보세요. 이런 거. 이 애니메이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제거하면 글자는 다 살아있으니까, 글자는 안 건드니까.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5학년, 6학년 애들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이거 갖고 다 발표자료를 만들어서 가져간단 말이야? 여름방학 내내 식물을 키워. 그래서 스마트폰을 탁 찍어. 그래서 그거를 씨앗의
물 뿌리고 했더니 1일차 뭐 아무런 반응 없었다. 2일차 뭐 3일차 4일차에서 관찰일기를 써가지고 파워포인트 엄마 가르쳐 준 적도 없거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해요? 마음 아픈 소리 하죠. 뭐하니? 그랬더니 엄마 몰라도 돼. 엄마 몰라도 된대. 왜? 엄마가 날 가르쳐 줄 게 아니거든. 우리 엄마는 파워포인트 모른다는 걸 애가 다 알아. 엄마는 이제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죠. 그래서 여기 오신 거겠지 뭐. 배우라고. 그러면 이제 척척척 해가지고 애들이 척 만들어서 이제 모두 만들어가지고 방학하면 계약하면 이제 학교에 가서 우리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발표를 척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파워포인트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알아서 해오세요 그러면 알아서 척척 해오거든.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라. 그런 게 신기해.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그랬고 나서 이제 문서를 만들었으니까 뭐 대충이든 뭐든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기라는 메뉴에 가보시면 여러 슬라이드 보기가 있고요. 여러 슬라이드 보기가 있고 창이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죠. 창이 커졌다 작아졌다 그런 거 않습니까? 여기 기본 보기 하면 크게 나타나고 여러 슬라이드 보면 여러 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 슬라이드 보기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더블 클릭하면 걔가 다시 크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몇 퍼센트로 화면을 크게 작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기능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요 키보드 마우스 중에 키보드 중에 요런 키가 있죠?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 컨트롤 키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키보드 아래줄에 왼쪽 오른쪽 끝에 사이드에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왼쪽 거만 됩니다. 오른쪽 컨트롤 키는 안 움직여요. 윈도우 상에서는 움직이는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서는 안 움직여요. 그쵸? 왼쪽 걸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에 휠 있잖아요. 휠, 굴리는 휠을 굴려보세요. 휠 굴려보셨어요? 네. 그랬더니 우와 예. 이거 여기만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도 돼요. 이렇게 놓고 가면 또 놀래지. 컴퓨터 고장난 것 같아. 그렇죠? 네, 이렇게. 또 너무 작으면 또 그렇고. 인터넷도 그래요. 인터넷도 보다가 글자가 작아? 그럼 뭐 컨트롤 휠 긁고 오우 커져. 다 작아져. 막 이렇게 합니다. 인터넷도 되고 바탕화면도 되고 아래한글도 되고 엑셀도 되고 메모장은 안 돼요. 메모장은 기능이 없습니다. 본래. 네. 이렇게 해서 화면을 크게 작게 막 꾸미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문서를 작성한다고 하죠. 작성. 이걸 고급지게 말하면 문서를 생산한다고도 합니다. 문서를 생산한단 말이에요. 문서를 새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문서를 만들게 하는 건데 왜 만들까요? 문서를 왜 만들까요? 뭐 때문에? 지금은 연습하려고 만드는 거지만 실전에서는 그렇죠.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한다? 전달의 기능이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창올림픽을 유치하려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서 제작된 내용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막 전달한단 말이에요. 프레젠테이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수업 일정을 인쇄해서 나눠드렸죠. 그렇죠. 왜? 전달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거 떠들면 안 되잖아. 여러분은 다 못 외우시니까 여러분도 보고 저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문제 푸셨잖아요. 문제를 푸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름을 써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면
제가 그걸 볼 거예요. 그냥 센터에서 보관을 하겠지만은 제가 그걸 다 입력을 해요. 여러분들 성적을. 그래서 센터에서 보관을 하고 이분들이 지금 처음에는 이런 정도 수준을 갖고 공부하셨는데 이제 우리 종강하는 날 파워포인트 끝나는 날 시험을 한번 보고 엑셀 끝나는 날 시험을 한번 봅니다. 괜히 얘기했나?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늘이 두 쪽 나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시간표는 없잖아요. 시험 본다는 말이. 그렇죠?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총정리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시험이야. 그럼 이제 처음에는 파워포인트를 모르고 오셨는데 이만큼 잘해요 라고 또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점수를 매기고 한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 다 8, 90, 100점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석만 안 하시면 아주 좋은 성적 나옵니다. 예. 그럼 그거를 제가 만드는 이유는 또 뭐예요? 교육기관에다가 또 전달해야 되고, 교육기관은 또 하나 보관보다 더 장기간 하는 걸 보존이라 그래요. 보존하려고 문서를 만들어요. 이런 책은 전달의 기능도 있고 보존의 기능도 있죠. 그냥 다 보고 나서 외운 사람은 책을 버려도 되겠지. 다 머릿속에 기억을 했으니까. 근데 아마 그렇게 힘들걸요? 다 외우기가. 저희 집에 가면 이런 책이 막 쌓여 있어. 너무 많이 보존하고 있어. 그러니까 애엄마가 그래요. 다른 곳에 전달하면 안 될까? 어디다? 저기 재활용하는 데 있던데 가면 키로당 얼마씩 준다는데. 폐지 빨리 팔아라는 얘기죠. 애들 엄마 눈에는 저게 폐지로 보여. 저는 보존의 대상이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정리정돈 해가지고 한 200kg, 300kg씩 또 폐지를 팔기도 합니다. 공부하는 책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저희 집에. 불필요한 거는 이제 또 정리해야 되겠고. 자, 문서를 잘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 이유는 전달하려고, 그리고 보존하려고. 그러려니까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잘 못 만들면 전달하기도 그렇고, 보존하려고 봤더니 그렇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 만들어야지.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잠깐 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이렇게 이제 만들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파일에 가서 저장을 해야죠. 저장. 저장을 하겠다라고 누르면은요. 저장하겠다고 누르면은 파일에 가서 저장하겠다고 누르면 내 문서라고 하는 폴더에 자동으로 열려요. 라이브러리 문서라는 곳에 열려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내 문서에다 저장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D 드라이브나 뭔가 있을 거예요. D 드라이브 여기. E 드라이브인가? D 드라이브인가? C 드라이브 말고. 거기다 저장하시면 돼요. 막 정신없이 저장하면 흉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문서에다 넣고, 라이브러리 문서에다 넣고, 파워포인트 뭐라고 쓸까? 연습 가로 열고 삭제해도 됩니다. 혹시나 누가 보고 나서 야, 이거 중요한 거 아닌가? 삭제해도 됩니다 라고 하나 써놓으면 누군가 봐서 싹 삭제해 버리겠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제목은 아주 심오한 뜻을 딱 집어넣어서 함축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구구절절히 써야 돼요. 이렇게 길게 쓰는 거예요. 보고서. 그럼 무슨 보고서인지 모르잖아요. 2017년도 연말 결산 보고서인지 거래 현황 보고서인지 모르잖아. 그냥 보고서 달랑 써놓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보고서 괄호 열고 무슨 내용인지 그걸 명시를 해놔야지. 그래야 누가 봐더라도 이거는 무슨 보고서구나 알면 되겠지. 그럼 보고서라는 말을 먼저 써야 돼. 2017년도 뭐 했다는데 그래가지고 하는 보고서 이렇게 쓰지 말고 보고서를 먼저 쓰면 딱 알잖아. 괄호 열고
이러쿵 저러쿵 한 내용 이렇게 쓰시면 알아보기 쉽겠죠. 그리고 저장을 하면 저 꼭대기에 파워포인트 연습 삭제해도 됩니다라는 이름은 탁 등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얘를 닫겠죠. 닫겠지. 오늘 집에 가야 되니까 이제. 그 다음날 와가지고 파일에 가보니까 여기 연습하던 게 최근 게 있네. 최근 게 있네. 그럼 얘를 클릭하면 다시 또 작업하던 게 이어서 나올 수 있겠지. 그럼 계속 또 꾸준히 작업을 해야지. 오늘 밤 되고 일을 다 끝내면 괜찮은데 일을 못 끝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장하고 주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또 출근하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장해서 보관하시면 되는 겁니다. 교재 11쪽에 보시면 신규 사업 계획서라는 문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하시면 되죠?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새 프레젠테이션 선택하고 만들기 또는 새 프레젠테이션 더블 클릭.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새 프레젠테이션 선택하고 만들기를 누르셔도 되고 얘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그러면 여기다가 17쪽에 나와 있는 대로 17쪽 제가 11쪽이라 그랬어요? 네. 이가 빠졌나? 말이 헛나오네. 17쪽이 더 멋있는데요? 양이 많아서. 신규 사업 계획서를 한번 해볼게요. 바이오 디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화면을 제목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새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뭐로? 제목 및 내용. 아까 새 슬라이드 제목은 한 번만 들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목 및 내용을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제 문서를 작성하고 새로 생성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파일에 가서 또 새로 만들기 누르고 뭐를 하고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 뭐를 탁 한번 클릭하면 새 창이 열리고 하면 좋은데 그거를 좀 연습할 겁니다. 저 상단에 보시면 P자라고 써있는 글자 옆에 잘 자란 아이콘이 있나 보세요. 네. 저랑 길이가 다를 수는 있어요. 저 왼쪽 끝에 그렇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는 거기다 마우스가 대면 여기 뭐라고 뜨죠? 뭐라고 뜹니까? 여러분 갖다 대보세요. 여기다 마우스를 쓱 갖다 대보세요. 뭐라고 뜨는지. 뭐라고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그렇죠? 자, 여기다 마우스 갖다 대보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떠요. 그러면 그 끝에 보시면 줄 쳐져 있고 화살표 있죠? 걔를 클릭해 보세요. 뭐가 쫙 나타날 겁니다. 이때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기타 명령이라고 있을 겁니다. 기타 명령 한번 가보세요.
이 창이 뜰 건데 화면 아래쪽에 이름말이 있을 거예요. 원래대로.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얘를 눌러보세요. 여기가 원래대로 클릭하시면 모든 사용자 지정 다시 설정, 그 얘 누르면,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거 깨끗해졌어요. 그렇죠? 세 가지만 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화살표 눌러가지고 새로 만들기를 실행해 놓으시면 새로 만들기라는 아이콘이 생기는 거고, 열기가 필요하면 열기를 선택하면 열기가 누르는 거고, 근데 열기를 안 할 거야 그럼 열기를 빼도 되고, 새로 만들기 빼도 되고, 난 인쇄 미리 보기를 할 거야 그럼 인쇄 미리 보기를 하면 되고, 필요 없어 그럼 빼면 되고. 근데 우리는 지금 새로 만들기가 필요한 거니까 새로 만들기를 선택을 해 놓으면 하얀색 아이콘이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얘를 누르면 그냥 촥 새 창이 떠요.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저는 제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쓰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오시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잘 안 건드리려고 하는 거지. 그러나 내가 혼자 쓰는 컴퓨터라면 내 편한 대로 써야지. 내 편한 대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18페이지 보시면 경영 사례의 기초, 또 이제 이런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 한번 써보세요. 이런 거. 어려운 건 아닐 테니까. 아까 문서를 만드는 이유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전달하려고 만들고 보존하려고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말로만 써도 되지만 영어를 써야 될 때도 있고 한자를 표기할 때도 있어요. 방송, 언론, 신문, 잡지, 잡지에서는요 가급적이면 영어나 한자를 쓰지 말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룰이.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문을 보더라도 한자가 안 써 있어요. 우리말로 다 써놓는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이걸 굳이 한자로 안 써도 대한민국 쓰면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 한국기업, 그러면 한국기업이라는 걸 굳이 한자로 안 써도 다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러나 한자로 표기할 줄은 알아야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다 영어로 굳이 뭐라고 안 써도 그냥 굿모닝 하고 쓰면 되지. 이렇게 쓰면 되지. 이걸 굳이 여기다가 영어로 이렇게 안 써도 굿모닝이라는 걸 알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영어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쓰면 굿모닝하고 알아듣는다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한국기업 사례연구라는 거에 한국이라는 이 두 글자를 한자로 좀 바꾸고 싶어요.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다 알아야 되니까는. 그러면 블럭을 잡고, 블럭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잡는 방법,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잡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는 이렇게 블럭을 잡고 나면 조그만 창, 서식창이 하나 뜹니다. 우리가 보통 블럭을 잡고 저 상단에 가서 글자를 크게 하라 작게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갖다 대면 블럭을 잡으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그럼 여기 와서 글자를 어떻게 하겠다, 글꼴을 뭐로 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 하는 게 아니라 한자로 바꿀 거니까 한자키 누르시면 돼요. 한자키. 키보드 왼쪽에 한자키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처음에 한국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고 나서 한자키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떠요. 이건 뭐냐면 한자 쓰고, 자 여기다 써볼게요. 제가 그러면 경 쓰고 한자키, 영 쓰고 한자키. 이렇게 낱글자별로 나타난 한자는 뭐냐면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글자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경 하고 이 겉테두리가
커서가 옆으로 벗어나질 않았거든요. 블럭 잡은 게 아니라 그냥 글자가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이럴 때 한자키를 누르면 윈도우 한자가 나오고, 글자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한자키를 누르면 그때는 파워포인트 한자가 사전이 나오는 거예요. 화면이 달라요. 그리고 단어를 블럭을 잡게 되면, 블럭을 잡고 해서 한자키를 누르면 이렇게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인터넷상에서는 이렇게 안 돼요. 메모장에서는 안 된다고. 왜냐면 메모장은 이 한자 사전 기능이 연결이 안 돼요. 인터넷 창에서 내가 닉네임을 쓰거나 어떤 글자를 쓰고 한자를 표시해 줄 때는 낱글자별로 바꿔야 돼요. 낱글자별로. 이렇게 단어별로 바꿀 수 없어요. 인터넷 창에서는. 그러면 이게 한국이 맞는지 저게 한국이 맞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요걸 눌러보는 거죠. 요거. 한자 사전. 근데 한글 2010은요, 한자 사전이 항상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글자를 클릭하면 글자가 클릭된 한자가 나오는데, 파워포인트, 엑셀, 이 MS에서 나오는 한자 사전은 꼭 글자를 선택하고 한자 사전을 펼쳐야 돼요. 불편한 건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아래 한글에서는 이렇게 쓰고 나서 한자키를 누르게 되면 밑에 한자 자전이 밑에 보이거든요. 이렇게 밑에 보이잖아요. 이렇게요. 클릭하면 무슨 뜻이다 라고 밑에 뜨거든요. 이렇게 떠서 좋은데 파워포인트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천상 ENG 선택하고 한자 아니야? 그럼 예 한자 오케이? 그럼 확인 누르고 변환. 그런데 변환할 때 단독 변환, 우리말 옆에 병행 표기, 한자를 써주고 옆에 우리말로 병행 표기할 건지 선택하는 기능은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변환하시면 돼요. 경영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한자로 변환할 건지, 그럼 다시 또 우리말로 변환도 되니까 이거를 우리말 옆에 한자로 병행 표기할 건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문서를 사용하시면 돼요. 예. 우리 19쪽에 보시면 단순히 우리말을 한자로 바꾸는 건지, 아니면 괄호 안에다가 우리말을 먼저 쓰고 한자가 병행 표기되는 건지, 한자 옆에 우리말이 병행 표기되는 건지, 그건 여러분이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제목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 그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 보시면 경영사례 기초라고 하는 글자 왼쪽과 오른쪽에 특수한 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기호를 어떻게 하면 넣어줄 건가 하는 거죠. 그냥 써도 되는데, 여기 삽입, 커서는 경자 앞에 와야 되겠고요. 삽입이라는 메뉴 탭에 가셔서 그 다음에 저 오른쪽 끝으로 가시면 기호 그룹에 기호라고 하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기호들이 있어요. 손가락 표시, 전화기 모양, 이렇게 검었고 허연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표시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요 뒤에다가는 또 이런 표시를 집어넣어도 되겠죠. 이렇게 써도 되죠. 우리 책에서는 여기에 이른 기호가 들어간 것 같은데, 아까 요거 검었고 하얀 거, 여기는 기호에 가서 하얗고 검은 거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죠. 기호를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기호를요? 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면 블럭을 잡으시든 클릭하셔갖고 딜리트 누르시면 되죠. 글자니까. 예.
그래서 위에 있는 항목을 선택하고 삽입을 누르면 들어오는데 이게 힘들어요. 여기는 들어오는데 다른 데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쓰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미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있잖아요. 미음 입력하고 한자키 눌러보세요. 미음 눌러다 띄고 한자키. 그럼 이런 게 뜨잖아요. 그렇죠? 이때 탭키 눌러보세요. 그럼 쫙 펼쳐져요. 다시 탭키 누르면 오므라들고요. 해보셨습니까? 미음 눌렀다 띄고 한자키. 미음 기억에서 히읗까지 그 다음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그리고 나서 한자키. 그렇게 되면 돼요. 근데 쌍지읒은 제외 안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자음키가 14개가 있잖아요. 기억에서 히읗까지. 그리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4개 더. 쌍지읒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리을 그리고 한자키. 그럼 이런 게 나와요. 단위들이. 이런 단위들. 그 다음에 이응 한자키. 그러면 이게 동글뱅이 글자들이 떠요. 동글뱅이 글자들이 뜬다고. 그 다음에 쌍디귿 그리고 한자키. 그러면 일본말이 뜨네요. 쌍시옷. 이 러시아 말인가요? 그냥 히라카나 가타카나도 나옵니다. 뭔 말인지 제가 몰라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히라카나 가타카나도 나오고 러시아 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네. 근데 선생님 저기 기호를 찾을 때 예. 만약에 당구장 표시를 찾겠다. 예. 그러면은 기역부터 히읗까지 쌍기역 대부분은 미음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웬만한 기호는 다 있어요. 미음에 가면 하트, 클로바, 손가락 표시, 화살 표시 같은 건 다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제 기역하고 한자키는 뭐가 있고 니은 하면 뭐가 있고 괄호 디귿 그러면 한자키 뭐 이런 수학적인 기호 이런 거 있고 이런 거를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지. 쉽게 찾는 방법은 없어. 자, 기역에서 히읗,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쌍지읒은 안 되더라고요. 네. 그 한자키를 누르면은 여기 학습 자료실에 있는 특수문자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요거 하나 저장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책에서는 이 블럭을 잡을 때 글자를 블럭 잡는 방법이 있고요. 박스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스를 선택하면 통째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블럭을 2개를 잡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지금 22쪽에 보시면 글꼴 서식 지정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지만은 다시 이렇게 글꼴을 서식 지정하는 건 아니에요. 매 화면마다 슬라이드라고 하죠. 슬라이드. 이 화면마다 블럭을 잡아서 글꼴을 바꾸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모든 글자를 통째로 바꿔야 돼요. 여기는 궁서체고 여기는 뭐 고딕체고 이렇게 안 만들거든요. 대부분 파워포인트에서 만드는 문서는요 대부분 고딕 계열로 만들어요.
책 표지가 고딕이고요. 이제 지방선거 할 거 아닙니까? 현수막 한번 보세요. 100%다 고딕으로 만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고딕이 잘 보여요. 멀리서. 명조 계열보다는. 궁서로 만들면 더 안 보입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문서는 보시다시피 고딕으로 들어갔죠. 맑은 고딕으로. 그런데 이 글꼴을 내가 바꾸고 싶으면 난 맑은 고딕 싫어. 궁서가 좋아. 그럼 궁서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한꺼번에 바꿔야지. 얘 따로 바꾸고 얘 따로 바꾸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건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이 책에서는 그냥 그래도 연습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서 뭐 HY 견고딕, 견명조, 궁서 뭐 이런 말이 있네요. 궁서, 그래픽. 근데 견고딕 좋네요. 견고딕. 고딕 계열로 만들면 좋지. 예. 근데 어디 가서 바꾸라고 했냐면 블럭을 잡아서 블럭을 잡을 때는 이렇게 밖에서 올가면 씌워도 블럭이 들어갑니다. 블럭을 씌워서 해도 되고 이렇게 글자 커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I자 그 옆에 테두리가 보이시잖아요. 그 테두리 클릭하면 되죠. 이 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홈에 가셔가지고 글꼴 HY 견고딕 뭐 진하게 뭐 기울이고 밑줄 치고 그림자 치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문자 간격을 좀 넓게 좁게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도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글꼴이란 글자 옆에 내려가는 화살표 보이세요? 내려가는 화살표? 어디야? 요거 네. 자세히 버튼이라 그래요. 자세히 버튼. 얘를 클릭하시면 지금 책에도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표현해놨어요. 3번 해가지고 이렇게. 예, 그걸 눌러보시면 글꼴에 관한 세밀한 기능이 떠요. 여기.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두 가지가 보이실 거예요. 영문일 때, 한글일 때. 지금 영어인 경우에도 한글 글꼴을 따라가라고 써놓은 것 같아요. 자, 한글 글꼴은 여기에 견고딕을 쓸 거고요. 견고딕. 그래서 영어 글꼴은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쭉 어디로 가야 되나? 너무 많아서. 여기 있다. A로 시작하는 글꼴 중에 저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아리알 블랙이라고 있을 거예요. 중간 정도 내려가시면은 아리알 블랙이라고 있을 겁니다. 한번 바꿔볼 거예요. 우리말일 때는 HY 견고딕 지금 이렇게 딱딱하게 보이는 이 글꼴로 쓸 거고, 영어일 때는 아리알 블랙이라는 걸 쓸 거예요. 아리알 블랙이 뭔지는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아무런 반응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영어를 쓰잖아요. 영어를 쓰면 얘는 아리알 블랙이라는 글꼴이에요. 우리말은 HY 견고딕이고요. 무슨 얘기냐? 우리말은 우리말에 맞는 글꼴이 있고요. 영어는 영어에 맞는 글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그냥 통째로 블럭을 잡아서 그냥 다 뭐 어떤 글꼴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그 여기는 영어도 있을 수 있고 우리말도 있잖아요. 우리말도 있고 영어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말 글꼴이 예쁜 게 있고 영어는 영어다운 글꼴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거 못 지정하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어디 글꼴에 있는 자세히 버튼 들어가서 우리말일 때는 예를 들어서 궁서라고 만약에 하고 영어일 때는 영어에 맞는 아까 뭐 아리알 블랙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글꼴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글꼴을 난 쓰겠다. 그러면 우리말일 때는 영어일 때는 알아서 밖에서 나온다. 근데 중요한 거는 궁서라는 글꼴은 대략 어떤 모양인지 아시죠? 그런데 벨 MT라는 글꼴은 무슨 글꼴인지 모르잖아 우리가. 고딕, 명족 이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궁서 이건 아시는데 여기 보시면 뭐 시네마 M 이런 것도 있네. 뭐 강, 그래픽, 동력, 목각파임, 백송 쭉 내려가시면요 사용하면 안 되는 글꼴이 하나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양재 백두채 이렇게 보면 대략 아시죠? 우리의 철천지 왼수께서 대략 어떤 글꼴인지 아시죠? 북한채, 북한채. 좀 멋있게 백두채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이 백두채를 쓰면 안 돼요. 보기 싫어요. 연습이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글꼴에 종류가 되게 많은데 어떤 글꼴이 어떤 글꼴인지를 이렇게 글꼴 모음을 보면 대략은 떠요. 갖다 대면 보이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였는데 아까 글꼴 자세히 버튼에 들어가면 몰라. 얘가 뭔지 제가 뭔지를 몰라. 글꼴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 임팩트 했다 그랬는데 임팩트가 뭔지를 모르잖아. 직접 까보기 전에는. 이런 연습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글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는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말 글꼴 바꾸는만 연습을 해놓은 것 같아요. 우리말일 땐 휴먼 텍스트 X4, 영문일 때는 어떤 글꼴하고 두 가지를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참고로 아래 한글은요 더 많아요. 한글일 때, 영문일 때, 한자일 때, 일본어일 때, 외국어일 때, 기호일 때 따로따로 글꼴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파워포인트는 한글, 영문 두 가지죠? 아래 한글은 보세요. 한자도 따로, 일본어도 따로 이렇게. 근데 우리는 대표로만 써왔잖아. 대표로만 써왔죠. 네, 그런 기능이 있다더라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꼴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대략 파워포인트는요 제목 글꼴 있잖아요. 이게 타이틀로 나가는 제목 있잖아요. 얘가 44포인트, 본문은 32포인트.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아는 척 하려고 제가 떠들어 본 얘기입니다. 그럼 화면이 이만한데 글꼴만큼 뭐 할 거냐고. 이렇게 꺼가지고 이렇게 삐져나가면 뭐 할 거냐고. 안 삐져나가야 될 거 아니야. 44 정도면 되겠더라 하는 거죠. 근데 나 크게 하고 싶어. 그럼 48로 했어. 오케이. 그럼 얘만 48이면 안 되지. 다음 슬라이드에도 어떻게 해야 돼? 여기도 48이 나와야지. 그 매번 슬라이드가 바뀔 때마다 48, 48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한꺼번에 바꾸는 기능은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은 낱개별로 한다고. 근데 48포인트가 얼마나 크기인지는 아세요? 우리 본문 글자 있죠? 얘가 10포인트입니다. 10포인트. 아래 한글에서는 그 기본 글꼴이 10포인트고 엑셀은 11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포인트라는 게 일반적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본문 글자. 초등학생은 글자가 더 크고 이 책에는 10포인트 정도 돼요. 근데 저 왼쪽에 보시면 약간 작은 글자도 있죠. 그렇죠? 그건 한 8포인트? 그 위에 제목 한 12포인트? 더 클 수 있겠지. 하여튼 대략
본문 글자 한 10포인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신문은 더 작고 이런 거. 그럼 40포인트 되면 4배 더 큰 거잖아요. 그럼 볼만하지. 이게 아까 종이가 몇 cm였는데 대략 25cm였으니까 우리 책이 25cm 되겠는데? 가로로? 높이가 25? 그러면 저 글자 정도면 어느 정도 돼요? 거기 큼지막하게 나오겠지 뭐. 첫째, 글꼴을 많이 보셔야 돼요. 글꼴. 어느 글꼴이 예쁜지. 야, 동력비 그거 좋던데. 그럼 야, 동력비가 뭐야? 이러지 마시고 그래, 동력비 나도 써보니까 좋더라. 뭐 서로 대화가 돼야죠. 그렇죠? 목각 파임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며, 목각 파임이니까 말 그대로 나무를 파는 거예요. 조각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글자가 껍데기 빠진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양재, 붓꽃채, 붓꽃, 참수채, 숱한 것처럼 인장채, 도장 새기는 거, 와당채, 기와무늬, 샤넬채, 샤넬 넘버 5 향수에 나와 있는 매화채. 매화채는 글꼴이 좀 이렇게 예쁘면 더 좋아요. 근데 멀리서 안 보여. 매화채는 멀리서 안 보여요. 강당에서 모셔갖고 지금 뭐 사업 발표를 하는데 이런 매화채로 해놓으면 저 끝에 계신 분은 안 보인다고. 글꼴을 잘 쓰셔야 돼.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무조건 고딕체. 글자는 무조건 깜장색. 하얀 바탕에 깜장색, 아니면 검정 바탕에 흰색. 중요한 건 빨간색, 밑줄 쫙, 뭐 이런 거죠.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뭐 빨주 노초판 한번 써봤자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걸 화면으로 보여주는 화면용이냐 인쇄용이냐. 얘를 하얀색 바탕에 검은 글씨가 아니라 검정색 바탕에 흰 글씨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인쇄하면 어떻게 될까? 오, 이 글값 감당 못해요. 검정 바탕에 흰 글씨를 쓰는 거는 아주 좋아요.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인쇄할 때는 반대로 바꿔야 돼요. 흰 바탕에 검은 글씨. 그래서 화면용 따로, 인쇄용 따로 만들기도 해요.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흐름을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 단락기호라고 해서 앞에 동글동글한 기호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여기에는 없지만 다른 문서, 아까 우리 연습하던 문서에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문서에 보면 단락기호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 있더라? 홈에 가시면 홈에 가시면 단락기호를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거든요. 번호로 넘버링 매길 수도 있어요. 넘버링 ABCD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ABC는 순서가 있는 목록이잖아요. 얘는 순서에 상관없는 애 아닙니까? 오늘의 요리 준비물 순서 두 가지를 놓을 때 준비물은 순서가 없죠. 그러나 요리 레시피 방법은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끓여라, 그리고 뭐 넣어라 해야 돼. 넣고 나서 끓이면 안 되니까는 그때는 1, 2, 3, 4 넘버링을 매겨야 되고, 숫자 순서를 나타내야 될 때는 필요하고, 어떤 순서 없이 그냥 목록으로만 보일 때도 필요하고, 어떤 거를 할 건지.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만들어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만들어 넣을 수 있다고.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어 넣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다 만들어 넣을 수 있어요.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이런 거 크롭하면 그냥 이런 거로 바꿀 수도 있고요. 다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글자가 이 기호랑 딱 붙어버렸죠. 제 화면상에서는. 이것도 띄울 수가 있어요. 스페이스바로 띄우는 게 아니라 명령을 주면 떨어져요. 명령을 주면 다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 것도 다 배우셔야 돼요. 오늘은 이제 첫날이라 전반적인 흐름을 쭉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거로 부업도 했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그거를 안 가져왔네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옛날에 어떻게 부업을 했는지 파워포인트로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잘 만든 건 아니에요. 남들이 못하니까 제가 한 게 돈이 됐던 거지 지금은 뭐 더 잘 만들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좋아져가지고. 오늘 가셔가지고 25쪽까지 심심하실 때 쭉 보세요. 보시고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홈페이지 공부방에 오시면은 여기에 쭉 올라갈 거예요.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는 주말에 또 좀 복습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또 뵈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